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예비고인데 이제 벌써 고전문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네요. 자, 공통국어를 배워요. 공통국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국어를 배운 다음에 문학을 배우고요. 문학을 배우는데 이제 공통국어는 보통 1학년 때 많이 배우고요. 이게 문학, 그 다음에 문법, 화법, 화작문이 아니라 화법과 작문, 문법, 화법, 작문, 화작문. 이렇게 배우는데 보통 문학하고 문법 배우고 화작문도 이제 간단하게 배우긴 하는데, 그러니까 고2 때나 이것도 고2 때 배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3 때 화작문 조금 배우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문학 안에 고전문학하고 현대문학을 배우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고2 때 하는 건데, 고1 때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권하는 건 이제 신입생 국어 관례별 이론이 나오니까 신입생 국어부터 공부하시는 거 좋고요. 출판사마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국어가 있는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갈래 점검하고 이론 점검하는데 좋고요. 이걸 끝난 다음에 나비 효과 같은 거 사가지고 책으로 보고 띄엄띄엄 인강을 볼 거라면 띄엄띄엄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기술, 나쁜 독해 기술이나 독해하는 방법에 대한 책, 비문학 독해를 위한 독해 기술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권해요. 수학은 자기 학년으로 하고, 영어는 고2 거, 국어는 고3 걸로 풀으라 힘들어도, 고3 기출문제를 사가지고, 힘들어도, 이게 점수에 따라 다른데, 상위권은 고3, 중위권은 고2, 하위권은 고1 걸로 풀면 적당해요. 모의고사 푸는 방법, 해설을 보면서 접근법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고전문학도 나오고 현대문학도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독서할 시간이 적어요. 독서할 시간이 정말 적으니까 이 18종 문학교과서가 있어요. 18종 문학교과서가 통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통합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두꺼운 걸 사면 고전문, 현대문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래별로 기타 이렇게 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문학 작품을 독서한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 주변들 것까지 다 읽어보시면, 독서 대신에 이 18종 문학 작품 종합적으로 나온 걸 사서 읽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고전문학만 따로 모아놔서 설명된 책자들도 있으니까 그 책자를 사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고전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고전문학의 어휘들이 좀 낯설은데, 유튜브에 동아쌤 고전문학, 동아쌤께 찾아가면 고전문학 해석하는 법, 어휘 읽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읽는 법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전문학을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 문법 말고, 그러니까 어휘 읽는 방법, 고전문학 공부법 이런 걸 인강에서 많이 찾아서 유튜브에다 어휘, 고전문학 공부법 이런 걸 좀 보세요. 그걸 본 다음에 어휘나 고전문학 공부법을 본 다음에 고전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전문학 문법도 별도로 A4로 한 18쪽 정도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문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고전문학 문법 설명한 것도 인강으로 여러 개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준비생이면 문법 인강, 고전문학 인강, 고전문학 문법 인강을 먼저 들어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생각날 때 18종을 읽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읽을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18종을 찾아서 읽고요.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를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문학 교과서를 미리 사서 읽고, 문법 학교 교과서도 상관이 없고, 화작문은 나중에 그냥 요점 정리 같은 걸로 하고 나도 배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나 문법 교과서를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출판사든 상관없으니까 하나 읽어서 정독할 정도면 준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은
교과서일지도 모르니까 고등 과정에서 포함되는 고전문학 이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인터넷에서 파일 찾아도 고전문학 해설, 고전문학 종합 해설, 네이버의 기출비 같은데 이렇게 치고 찾아들어서 고전문학 총정리나 고전문학 정리된 거 찾으면 파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쉽다는 거죠. 고전문학 때문에 자 고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잘하는 애들도. 왜 그러냐면 나온 것만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때 집중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차라리 현대문학의 시, 비문학 중에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문법들. 그래서 문법에서 에러가 조금 나든지, 문법도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일찍 공부할수록 좋을 것 같고요. 일찍 공부할수록. 왜? 계속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니까. 비문학은 독해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독해 기술을 봐야 되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기본 이론을 위해서 나비 효과 같은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은 따로 인강들 같은 거 유튜브에다 인강 쳐서 여러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고전 소설, 고전 산문, 고전 운문, 운문, 산문, 고전 소설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별도로 파는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사서 독서하듯이 여러 번 쭉쭉 읽고, 자, 어떤 것인지 제목 플러스 특징 플러스 간단한 줄거리 해서 한 두세 줄로 서너 줄로 요약 정리를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노하우가 되고 나중에 빠르니까 제목, 특징, 줄거리로 이걸로 주제를 알 수 있는, 주제를 좀 압축하고 내용을 압축할 수 있도록 3줄에서 4줄 정도로 정리하는 노트가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추천해주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내신에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출제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내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18종에 있는 걸 읽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문제집에서 보면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고전문학을 읽고 그 해설을 정독해서 이 고전문학의 의미, 줄거리들을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녹화해 드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공부의 순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순서.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신입생 국어, 그 다음에는 이 나비효과, 그 다음에 독해 기술, 그 다음에 18종 공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문법 공부,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공부. 그렇게 하면서 이 노트 정리를 조금 하시면 충분히 이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법,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부된 파일에 국어공부법, 정시공부법을 통한 국어공부법 첨부 파일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동영상들, 필요한 것들 읽으면서 장기적으로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